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 늦었어요. 갈 친구들은 이미 다 가고 결혼 생각 없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결혼식에 못 온대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알릴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번 주가 결혼식인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며 제가 친구에게 했던 금액의 10만 원을 빼고 입금해 주었어요. 저는 20만 원을 했었는데 참석도 못하면서 10만 원은 왜 빠진 걸까? 착오가 있었나?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식대 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저라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받았던 축의보다 더 했을 거예요. 물론 제가 타지에서 결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시댁 쪽 의견 맞추다 보니 지역과 좀 멀어진 건 맞지만 저보다 먼저 간 친구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었고 그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불참 소식을 전하는 친구가 너무 밉습니다. 저만 친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더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받은 만큼도 안 해주는 사람, 해준 것보다 더 해주는 사람, 상대도 나도 서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종류인지에 따라 그냥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이럴 때 저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고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앞으로 어떤 자세 취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절대는 없다 하는데 결혼할 때 인간 걸러진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듯. 저도 민망한 거 못하는 성향인데 안 볼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축의금은 밥값 빼고 보낸 거야? 라고 말한 뒤 대답오는 거 보고 비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듯. 저도 결혼식 참석 축의금 했던 친구가 불참 축의도 슬쩍 미루길래 대놓고 축의금 달라고 했어요. 얘는 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네. 걸러야겠다 마음먹고. 그치, 마지막에 뭐 다 얘기할 거 얘기하고 끝내는 게 낫지. 못 받을 땐 못 받더라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 몇 자 적어봅니다. 최근에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 참석도 하고 축의금도 섭섭지 않게 당연히 챙겨줬습니다. 친구의 기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집들이 장소가 제가 사는 곳에서 위치가 너무 멀어요. 솔직히 주말에 시간 내서 거기까지 오가는 것도 일이고 부담스러워서 위치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둘러대며 돌려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럼 와서 자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더군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의 집 그것도 신혼집에서 자고 가는 건 서로 불편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남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좀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대놓고 서운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저를 무슨 성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네요. 결혼식 참석하고 축의금까지 했으면 친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사는 친구한테 자고 가면서까지 집들이 오라고 강요하고 안 온다니 서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정말 박한 건지 아니면 친구가 선을 넘고 때를 쓰는 건지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충 배달 음식이나 시켜주고 집들이 선물 뜯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서운하다잖아. 그러네. 이곳에 결혼한 분들이 많아 의견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상견례 했고 저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6남매 중 제가 넷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연세가 70 넘으셨고 완전 옛날 분에 가부장적입니다.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항상 아버지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도 자주 볼 사이도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했고 여자친구도 흔쾌히 이해해줬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인 오늘 상견례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아버님이 교대 근무셔서 오늘 시간 내기가 곤란하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건 저희 부모님이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신부 수업은 받았냐고 하셨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저희 누나도 시집 갈 때 아버지가 신부 수업 받으라고 하고 시집 갔습니다.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여자친구는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이대로 결혼까지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글을 려봅니다. 내용을 다 쓸 순 없지만 아버지가 기분 나쁘신 얘기를 여자친구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뭐 아버님 연봉이라든가 이런 얘기인데 다 못 적은 점은 죄송합니다. 신부 수업 얘기보단 저희 아버지가 여자친구 아버님께 반말한 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나이 물어보시고 아버님이 말씀 편하게 하라고 해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신박한 또라이네. 연봉 물어본 거 등등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일도 있었는데 그건 말은 못하겠고 그렇단 얘기지. 되게 많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기분 나쁜 자기 여자친구 거기에다가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생각의 출발이 그거 가지고 뭘 기분 나빠해. 생각을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해버리니까 여자친구를 은연중에 어떻게 대했겠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답답해서 기분이 나빠하는 거지. 아이, 기분 나빠만 할 일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파혼해야죠. 결혼 3년 됐는데 홀씨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명절에 데려오셨음. 남편은 당연하다는 식인데 나는 아직 어색함. 이런 상황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너가 나중에 모시고 살 거 아니면 두 팔 들고 환영해야 하는 거야. 그러네. 그렇지. 내가 모시고 살 거 아니면 뭐 옆에서 여자분이 수발을 들겠다는데 챙겨주겠다는데 뭐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남편 폰 잠깐 봤는데 팀장이라는 여자랑 주고받은 메신저가 좀 수상함. 업무 얘기 사이에 힘들었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이거 업무적인 배려인지 아닌지 선이 어딘지 모르겠음.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상한 거 맞는 건지. 남편한테 수고했다, 오늘 고생했다 이런 살가운 얘기하면은 남편이 기세등등해질까봐 자기는 안 하고 싶고, 근데 자기도 안 하는 얘기를 팀장이라는 사람이 했으니 이거 이상한 거다, 둘이 바람난 거다,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지 이거. 한탄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작성해봅니다. 저는 4년차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어느 날 30대 손님분이 오셨어요. 커트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얼굴형에 맞게 레이어드 컷 해드릴게요 이랬죠. 그랬더니 손님도 알겠다고 대답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레이어드 할 거냐 하시길래 제가 손님 얼굴형은 광대가 옆으로 크시고 사각턱도 발달되어 있으셔서 사이드뱅 좀 내고 볼륨 살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기분 나쁘다 하시길래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다, 예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다 라고 했죠. 그 이후로는 조용히 머리 받으시다가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께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그냥 길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외모 지적받은 것도 아니고 헤어 컨설팅 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좀 돌려 말해야 했을까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옌병을 광대뼈 크고 턱 각진 거 왜 내가 기분 나쁘지? 결혼 전이랑 결혼 후에 친정엄마가 다른 것 같음. 결혼 전 내 감정 먼저 물어봤고 내 편이었고 같이 밥 먹고 쇼핑도 하고, 결혼 후 남편한테 잘해야지가 먼저고 힘들다고 하면 참아라가 먼저고 전화하면 남편 얘기를 더 많이 물어봄. 변했다기보다 결혼 전엔 내가 몰랐던 거야 싶기도 하고. 이게 다들 그러신가요? 딸이랑 사위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런가 보네요. 엄마가 마음 아프지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엄마한테 말해봤자 기분만 더 나빠지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서 엄마가 딸 편 들면 딸 부부 이간질하는 거라고 그렇게 엄마는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나? 최근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고 많을 예정임. 와이프가 아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 와. 회사는 전철 타고 갈게. 차 써. 아빠가 아프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무심해? 왜 그래? 나 차 안 가져가잖아. 잘 다녀와. 와이프가 말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 신혼 때부터 셀프 요도를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음. 우리 엄마 아빠는 며느리가 연락도 해주고 가끔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 했음. 이거로 처음에 많이 싸웠음. 와이프 이기는 남편 없다고, 애기도 생기고 그냥 내가 따르기로 함.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며느리 역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잘할게. 너무 고통스러웠음.
명절 빼고는 만날 일 없고 엄마 아빠 병원 가거나 챙겨드려야 할 일 있으면 연차 쓰거나 어떻게든 시간 내서 혼자 처리함.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솔직히 편해짐. 난 장인어른 장모님 좋아서 그냥 가끔 밥도 먹고 함. 시댁과 먹으려 할 때 와이프는 싫은 티가 나서 굳이 안 데려감. 가까운 친척분 경조사에도 딸만 데리고 감.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아님 말고. 엄마도 처음엔 많이 마음 아파하시다가 이젠 정말 괜찮아짐. 명절 때도 한 끼만 같이 먹고 그냥 가라고 함. 오후엔 따로 약속하심. 여행도 부모님 모시고 가려는데 갈래? 아님 말고. 와이프 사정 있어서 못 간다길래 알았어.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음. 난 처가 쪽 거의 다 따라감. 우리한테 돈 줄 일 있으면 처음엔 며느리 주다가 그냥 놔줌. 여튼 소통이 나랑 내 딸 위주로 이루어짐. 그러고 7년 지나서 인어피스가 왔는데 장인어른 병원 건으로 왜 저러는지 모르겠음. 알아서 해결 가능한 건데 최근에 이 일로 와이프가 엄마한테 5년 만에 스스로 전화했다더라. 엄마는 그래도 사돈어른 챙겨드리라 하는데 그냥 발이 안 떨어져. 왜 평화 찾은 사람을 다시 흔드는지. 추가. 내가 그럼에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최소한으로라도 하려는 이유는 딸 때문임. 와이프의 생각을 받아들인 나도 나지만 딸한테 엄마의 생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음. 나마저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돼버림. 학교도 가고 사회인으로서 크고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게 함에 있어서 와이프의 방식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아빠로서의 선물이랄까? 아니지. 딸한테 엄마처럼 남편 집에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내 집에서는 남편이 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자기 착한 척 하고 싶어서 그냥 딸을 위한 선물이랍시고 그 딸한테 몹쓸 짓 저지른다는 거 그거 모르는 것 같은데 이분이.